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뛰는 곳, 울산 그곳엔 한때 직장인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선망과 질투를 동시에 받았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생산직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철통같이 보장되는 이른바 철밥통. 대기업 부장급도 부럽지 않은 억대 연봉.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라인을 멈추면 대한민국 수출이 멈춘다. 그 압도적인 자신감으로 지난 반세기를 지배해온 강력한 노동조합. 그들이 쌓아올린 철옹성은 그 누구도, 심지어 정부조차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성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쩍 갈라지는 소리. 이것은 매년 을에 반복되던 임금 협상의 잡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그 자체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음입니다. 최근 현대차사 측이 협상 테이블에 꺼낸 카드는 그야말로 초강수였습니다. 과거였다면 어땠을까요? 노조가 파업 깃발을 들겠다고 엄포만 놓아도 회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달래고 타협하고 뒷돈을 쥐어줘서라도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 악수를 청했죠.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기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파업하려면 하십시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당신들의 몫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타협은 없다는 신호를 섬뜩할 만큼 차갑고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의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 3355 모인 자리에서 나오던 "에이, 설마 우리 자리가 없어지겠어? 우리 뒤엔 노조가 있는데?" 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이제는 정말 이번엔 진짜 끝일 수도 있다. 실체 없는 공포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회사는 왜 갑자기 이렇게 강경해졌을까요? 믿는 구석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 자신감의 원천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바로 엔진의 종말입니다. 지난 100년 자동차 산업의 권력은 엔진을 만드는 숙련된 노동자의 손끝에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에는 무려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피스톤이 왕복하고 실린더가 폭발하며 복잡한 변속기 기어가 맞물리는 과정,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정밀함은 오직 수십 년 기름밥을 먹은 사람의 손과 경험, 즉 감으로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강했습니다. 숙련공들이 "나 오늘 일 안 해" 하고 라인을 멈추면 회사는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는 이 공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복잡하고 육중한 엔진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아주 심플한 모터와 배터리 팩뿐입니다. 부품 수는 획기적으로 줄었고 조립 공정은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을 맞추듯 단순해졌습니다. 더 이상 장인의 손끝 감각이 필요치 않은 세상이 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기존 내연기관 인력의 30%에서 많게는 50%가 할 일이 없는 잉여 인력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현대차 사측이 내놓은 초강수는 단순한 기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철한 계산서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당신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울산에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전기차 전용 공장을 보십시오. 그곳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사람이 하던 위험한 용접은 로봇팔이 1초 만에 끝내고 무거운 부품 운반은 무인 운반 로봇 AGV 담당합니다. 심지어 불량 검수조차 AI의 눈이 대신합니다. 회사는 이제 노조의 파업 리스크보다 얼마나 더 빨리 자동화율을 높이느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측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노조가 예전만큼의 파괴력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조를 붕괴시키는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닌 바로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세대 갈등, 과, 노노, 로노 갈등입니다. 과거의 노조는 단결투쟁이라는 붉은 머리띠 아래 하나로 뭉쳤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동료를 위해,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스크럼을 짰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통했죠. 하지만 지금의 현대차는 다릅니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586세대 생산직과 이제 막 입사하여 합리성을 중시하는 MZ세대 사무직, 연구직 사이의 간극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최근 임단협 과정은 그 갈등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블라인드 같은 익명 커뮤니티를 보십시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선배 세대를 향해 젊은 직원들은 날선 비난을 쏟아냅니다. 당신들의 밥그릇을 1년 더 지키기 위해
왜 우리의 미래와 성과급을 희생해야 합니까? 특히 논란이 된 고용세습 조항이나 성과와 무관한 일괄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젊은 세대는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조는 쪼개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던진 초강수에 맞서 싸우려면 단일 대우가 필요한데 이미 내부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입니다. 경영진은 이 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맹목적인 정치 파업보다 공정한 보상을 원한다. 이 내부의 분열이 바로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타협 없는 강공을 펼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차의 변화는 단순히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 종주국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을 보십시오.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본토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독일의 숙련된 마이스터들도 전기차 전환과 중국의 저가 공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다운사이징, 즉 인력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혁신센터 HMGICS에서 이미 미래의 실험을 마쳤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알던 기름 냄새 나는 공장이 아닙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진 자리에는 유연한 셀 생산 방식이 도입되었고 AI와 로봇계가 제조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곳을 직접 목격한 경영진은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사람을 줄여야만 생산성이 더 올라가는구나. 품질이 더 완벽해지는구나. 이 섬뜩한 깨달음이 지금 울산 공장으로, 아산 공장으로, 그리고 미국 조지아의 메타 플랜트로 역수입되고 있습니다.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프레스 기술이 도입되면 용접공 수백 명이 순식간에 필요 없어집니다. 수십 년간 나사를 조이며 얻은 손끝의 감각은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로봇팔 앞에서 무색해집니다. 사측의 초강수는 단순히 노조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무인 제조 시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파업을 결의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엔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수출길이 막히고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지만 지금은 여론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연봉 1억 넘게 받으면서 또 파업이냐? 배부른 소리 한다. 차라리 그 인건비 아껴서 차값을 내려라. 국민들은 이제 귀족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싸늘한 여론을 등에 업고 더욱 강력하게 나옵니다. 특근을 없애고 라인 배치를 전환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압박합니다. 이제 현대차는 한국에서만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정년이 10년, 15년 애매하게 남은 40대, 50대 가장들입니다. 퇴직을 앞둔 선배들은 어떻게든 버텨서 정년을 채우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젊은 직원들은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낀 세대는 어떨까요? 아직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대출금은 남아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좁아지는 입지와 회사의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가장 크게 동요하는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고용 안정이라는 신화가 깨진 자리에는 결국 각자 도생의 살벌한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책 자체가 바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현대차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고도 성장을 지탱해온 생산직이라는 계층의 몰락,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송두리째 재정이 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회사의 초강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글로벌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으니까요. 테슬라와 BYD가 치고 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노조고 회사고 모두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붕괴된다는 것은 단순히 조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방식, 과거의 영광, 과거의 투쟁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로봇과 AI가 공장을 가득 채우는 시대에 인간 노동자는 과연 어디에 서야 할까요? 단순히 나사를 조이는 일이 아니라 로봇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 현대차 직원들이 느꼈을 그 전율과 공포는 머지않아 사무직이든 서비스직이든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킹산직의 몰락,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롭고 그리고
아주 혹독한 노동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고통스러운 신호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조를 무너뜨리는 진짜 위기는 밖이 아닌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세대 갈등, 노노 갈등. 과거의 노조는 단결 투쟁이라는 붉은 머리띠 아래 하나로 뭉쳤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동료를 위해, 전체 노동자를 위해 스크럼을 짰죠. 하지만 지금의 현대차는 다릅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586세대 생산직과 이제 막 입사한 MZ세대 사무직, 연구직 사이의 간극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최근 임단협은 그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신들의 밥그릇 1년 더 지키려고 우리 미래를 희생하지 마세요. 젊은 직원들의 외침입니다. 고용세습 조항, 성과 무관한 일괄 인상 요구. 그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조는 쪼개지고 있습니다. 사측의 초강수에 맞서려면 단일 대우가 필요한데 내부는 이미 산산조각입니다. 경영진은 이 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맹목적 투쟁보다 공정한 보상을 원한다. 이 내부 분열이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타협 없는 강공을 펼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선을 세계로 돌려봅시다. 자동차 종주국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본토 공장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독일 마이스터들도 전기차 전환과 중국의 저가 공세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미국 빅3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다운사이징, 인력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이미 미래를 실험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알던 공장이 아닙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진 자리에 유연한 셀 생산 방식이 AI와 로봇이 제조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곳을 본 경영진은 확신했을 겁니다. 사람을 줄여야 생산성이 올라가는구나. 이 깨달음이 지금 울산으로, 아산으로, 조지아 메타플랜트로 역수입되고 있습니다. 기가프레스 기술이 도입되면 용접공 수백 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수십 년간 나사를 조이며 얻은 손끝의 감각은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로봇 팔 앞에서 무색해집니다. 사측의 초강수는 노조를 길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다가올 무인 제조 시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지 모릅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파업을 결의할 법적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엔 현대차 파업이 수출을 막고 나라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지만 지금은 여론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연봉 1억 넘게 받으면서 또 파업? 배부른 소리 한다. 차라리 그 돈으로 차값 내려라. 국민들은 귀족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싸늘한 여론을 등에 업고 더욱 강경해집니다. 특근을 없애고 라인 배치를 전환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공장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압박합니다. 현대차는 이제 한국에서만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정년이 10년, 15년 애매하게 남은 40대, 50대 가장들입니다. 퇴직 앞둔 선배들은 어떻게든 정년만 채우면 됩니다. 젊은 직원들은 변화에 적응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낀 세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좁아지는 입지와 회사의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밤잠을 설치며 가장 크게 동요하는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고용 안정이라는 신화가 깨진 자리엔 결국 각자 도생의 살벌한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책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차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지탱해온 생산직이라는 계층의 몰락이자 노동의 가치가 송두리째 재정이 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회사의 초강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글로벌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터니까요. 테슬라와 BYD가 치고 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노조고 회사고 모두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경영진을 압박합니다. 노조의 붕괴는 단순히 조직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로봇과 AI가 공장을 채우는 시대, 인간 노동자는 과연 어디에 서야 할까요? 단순히 나사를 조이는 일이 아니라 로봇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 현대차 직원들이 느낀 그 전율과 공포는 머지않아 사무직이든 서비스직이든 우리 모두가 마주할 현실일지 모릅니다. 킹산직의 몰락.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롭고 혹독한 노동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고통스러운 신호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